Let's do it. Hey, the lightweight on the line, pound for pound number one on the line. Let's do it.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the new lightweight champion of the world.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제 아무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패더급의 역대 최강이자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볼카노프스키이지만 이번 경기는 잘 쳐줘도 3대7 정도로 불리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든 MMA 팬들이 잘 알고 있죠. 먼저 체급과 사이즈로 인한 완력 차이와 마카체프는 상성을 무시하는 그래플러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라이트급의 선수라면 해볼 법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볼카노프스키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체급 내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이죠. 전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 마카체프는 24전 23승 1패 11번의 높은 서브미션 승률을 자랑하고 8번의 판정 중 7번이 만장일치로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26전 25승 1패 1패는 웰터급에서 있었으며 12번의 높은 KO TKO 승률을 자랑합니다. 판정으로 간 10번의 경기 중 역시 9번이 만장일치로 전적도 이상하리 마치 비슷하고 두 선수 다 커리어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슬람 마카체프는 서브미션 피니시가 높은 반면 볼카노프스키는 KO TKO 승리가 많기 때문에 스타일상으로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의 스탠스 차이입니다. 마카체프는 사우스포이고 볼카노프스키는 오소독스이기 때문에 서로는 오픈 스탠스로 서게 될 겁니다. 스텝이 굉장히 유려한 볼카노프스키이지만 케이지 사이드에서 벗어나거나 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스탠스 체인지를 자주 해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스탠스를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적고 경기는 전반적으로 오소독스 스탠스로 운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볼카노프스키가 UFC에서 12번의 경기를 치르며 유일하게 사우스포를 상대했던 것은 데뷔전인 유스케 카츠야와의 경기인데 2017년도에 치러졌던 경기인데다가 테이크다운을 한 번 허용하고 나름 고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내기도 했고 너무 오래전 경기이기 때문에 그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단 가정하에 크게 참고하진 않겠습니다. 그 외로는 사우스포 스탠스로 전반적인 경기를 운영했던 오르테가전이 유일하죠. 하지만 이 경기 역시 사우스포 스탠스를 가져온 것이 오르테가의 패착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내용은 늘 그랬듯 원사이드했고 5라운드에 오소독스로 섰을 때 좋은 타격을 많이 성공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는 사우스포를 상대로 전력 노출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큰 무대에서 사우스포를 상대한 경험 역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래플러들과 말이죠. 반대로 마카체프는 UFC 커리어 13번의 경기 중 댄 후커, 드루 도버, 글레이슨 티바우, 아드리아노 마틴스를 제외한 9번의 경기를 오소독스 파이터를 상대했습니다. 심지어 댄 후커는 오소독스 스탠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경험의 측면에선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스탠스 차이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우스포와 오소독스가 오픈 스탠스로 서게 되면 서로의 앞발과 앞손이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볼카노프스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작용할까요? 볼카노프스키는 MMA를 수련하는 모든 분들이 꼭 참고해야 할 만큼 앞손 활용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상대의 앞손을 잘 트래핑해주고 동시에 바로 앞손을 내는 테크닉이 뛰어난데 이제껏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했던 모든 선수는 경기 내내 앞손에 대한 파괴법을 찾지 못하고 패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탠스, 즉 오픈 스탠스로 서게 된다면 앞손이 가까워지는 만큼 볼카노프스키에게 앞손을 제압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카체프의 앞손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다면 바로 뒷손으로 따라붙으며 스트레이트를 성공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볼카노프스키의 앞손 활용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백스텝을 하는 동시에 앞손을 사용해 준다는 점입니다. 볼카노프스키의 경기를 자세히 보면 경기 내내 케이지를 전반적으로 잘 활용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빠져주다가도 중간중간 케이지와의 거리를 확인해 주고 케이지 사이드에 가까워지면 스탠스 체인지 혹은 좌우로 움직여주며 킥이나 펀치로 상대를 밀어 다시 케이지 중앙으로 가죠. 옥타곤 위에서 보자면 상대가 압박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빠져주고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백스텝을 밟아줍니다. 상대가 따라 들어오거나 추격을 해올 때 리듬을 바꿔주며 인스텝을 하며 잽을 주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결국 앞손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뒤로 빠져주며 싸우기 때문에 상대가 뒷손으로 추격하며 정타를 맞춰도 데미지를 흘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턱을 보호해주는 좋은 습관 역시 안전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일조하죠. 하지만 이렇게 뒤로 빠지며 싸워주는 볼카노프스키 특유의 스타일상 마카체프와는 좋은 매치업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이슬람을 상대로는 케이지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게스탄 파이터들 특유의 강점인데 이 친구들은 상대를 케이지에 싸잡아 놓은 후 손목 컨트롤,
레벨 체인지,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리 싸움, 혹은 그립을 잡으면 뛰어난 완력으로 뽑아버리기 등의 쉬지 않는 체인 레슬링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더급의 다른 컨텐더들과의 경기에서 단신의 볼카노프스키는 케이지에 갇혔을 때 언더훅을 파주었고 상체를 싸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돌려주는 테크닉과 완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완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케이지 사이드로 갈수록 불리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케이지의 마카체프를 밀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언더훅을 하나라도 파괴된다면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넘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볼카노프스키가 단신이기 때문에 중심 싸움에선 그나마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언더훅을 판 후 마카체프를 돌려주고 떨어지면 엘보나 오버핸드를 주는 것이겠죠. 그럼 반대로 서로의 스탠스가 달라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탠스 차이가 있으면 앞손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발 역시 가까워지기 때문에 싱글렉에 더욱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카체프는 뒷손을 주는 동시에 그대로 싱글렉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대의 앞손 타이밍에 빠르게 레벨 체인지를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카체프는 하빕과 상대를 넘기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 파이터입니다. 하빕은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로 끌고 가 밀어주며 오프닝을 만들고 그립이 완성되면 뜯어내는 식의 레슬링을 구사하는 반면, 마카체프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깔끔한 레슬링 게임이 더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카체프는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자주 사용하고 케이지 중앙에서도 상대를 깔끔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뭐가 되었든 케이지 중앙이나 케이지 사이드에서 그립이 잡힌다면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스탠스 차이로 볼카노프스키가 불리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킥입니다. 앞손과 마찬가지로 볼카노프스키는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킥 베리에이션이 많진 않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적재적소의 킥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MMA에서는 호흡과 리듬이 타격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볼카노프스키는 상대가 압박을 할 타이밍엔 킥을 섞어 흐름을 끊어주고 자신이 압박을 할 땐 위아래로 컨비네이션을 섞어주기 때문에 리듬을 잇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앞발이 가까워지고 킥캐치를 당하면 안 되는 관계로 볼카노프스키가 킥의 옵션과 빈도수를 평상시와 다르게 크게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볼카노프스키는 앞발로 상대의 인사이드를 가볍게 노려주는 킥을 자주 사용해주는데, 킥 캐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낮게 발목을 노려주거나 가볍게 차줘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뒷발로 마카체프의 인사이드를 노리는 편이 킥 캐치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보통 서로 반대 스탠스에서는 바디킥을 노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것 역시 킥캐치로부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의 킥게임으로 경기를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스타일상 이번 경기가 볼카노프스키에게 힘든 매치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마카체프는 케이지 중앙에서 앞손 훅으로 셋업을 하고 상대의 다리를 컨트롤해주며 테이크다운을 하는 시퀀스가 많은 선수입니다. 혹은 상대의 목이나 상체를 컨트롤하고 더블렉을 잡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반면 볼카노프스키의 경기를 보면 상대와의 상체가 가까워지는 시퀀스가 많이 나오는데, 패더급에선 마카체프만큼 컨트롤이 좋은 레슬러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진 상체가 붙어주는 시퀀스에서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잽을 주거나 잽 미스가 나면 클린치 거리로 들어가 뒷손 훅을 주는 시퀀스가 많죠. 아무튼 이번 경기에선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전장의 무기를 많이 봉인한 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꽤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카노프스키에게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뛰어난 격투지능이겠죠. 볼카노프스키는 상대를 속여주는 페인트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뒷손으로 먼저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앞손을 준다든지, 컨비네이션을 주는 와중에 위아래를 적절히 섞어주며 귀신같이 오프닝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베이팅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죠. 또 핸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펀칭 포켓 혹은 클린치 거리 안에서도 정확하게 상대의 앞면을 노려줄 수 있습니다. 또 타격을 보는 눈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 상대의 빈 곳을 정확히 예상하고 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타격 베리에이션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개인적인 생각으론 장기전으로 간다면 이번 경기에는 바디를 적극 노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은 만약 클린치를 뿌리칠 수 있는 완력이 있다면 떨어질 때 억지로 공격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인터뷰를 보면 볼카노
볼카노프스키는 테이크다운 방어보다는 일어나는, 즉 리커버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의 마카체프를 대비할 수 있는 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빕이나 마카체프와 같이 어나더 레벨의 레슬링 능력을 가진 선수는 정말 찾기 힘들 뿐더러 단순히 레슬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MMA에 특화된 압박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몇 없을 겁니다. 다게스탄 선수들을 마주한 최상위권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몸을 섞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땐 리커버리 능력에 집중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카체프를 상대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해법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그에 맞춰 훈련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킹과는 다르게 레슬링에는 딱히 해법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중심에 대한 밸런스를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케이지 중앙에서 다리를 잡혔을 땐 상대의 머리를 눌러주며 케이지 사이드로 간다. 다리가 잠기지 않도록 한다. 계속 움직여 몸의 밀착면을 떼어주고 공간을 만든다. 언더훅을 파 그립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한다. 클린치 상황에선 머리로 컨트롤해주고 다리로 포지셔닝 싸움을 해준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플링은 단시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멘데스는 상대의 뒷손에 맞춰 들어가는 태클 타이밍은 정말 일품인 선수이지만 상위 압박이 절대 마카체프와 비슷한 레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넘겨졌을 때 볼카노프스키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경기의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숙제가 너무 많네요. 하지만 MMA 팬들에겐 언더독의 이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닐 뿐더러 격투기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박하지만 볼카노프스키의 극적인 승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선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감량구가 없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의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진다고 예상하는 언더독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팬들의 환호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2023년을 여는 첫 슈퍼파이트 이슬람 마카체프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